최근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사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신남방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멀지 않은 미래에 물에 잠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추진 하에 수도를 옮기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회의 땅으로도 각광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중 제일 투자를 많이 받던 베트남이 이번 C19를 통해 그들의 진 모습을 알게 되면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네시아와 계속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KF-X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입니다. 한국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민들의 열망까지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인도네시아가 함께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여러가지 사정을 대면서 약속된 관련 자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시제기 출고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8조 9천억에 달하는 개발비의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천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상황입니다. KF-X 사업비는 총 8조 9천억에 이르며 한국 정부가 60%,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를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었죠. 당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정부는 현재 KF-X 전체 사업비 8조 9천억 원의 20%가량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한다는 대가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추후 50대를 구매하기로 한국과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부터 KF-X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2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약속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대로 KF-X 사업에 지장이 생겨 적자 사업이 되거나 혹은 없던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인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인프라와 인력 개발의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한국의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고 덧붙였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올해 인도네시아 예산을 보면 국방 예산으로 2,700억 원 상당의 KF-X 분담금을 책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국의 투자를 먼저 해야 해서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정부 관계자는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보였다면서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의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 5% 축소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재협상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내고 있는 분담금의 인하와 지급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며 129개의 전투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작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장과 KF-X와 별개로 IF-X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인도네시아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수정하자는 것이고 쉽게 말해 거의 날로 먹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자하는 금액이 2조 원에 가까운데 그 정도면 4세대 전투기 기술 전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예를 들며 유로파이터 개발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중 한 국가의 지분이 20%였는데도 판매권이 있다면서 인도네시아도 같은 상황이니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말도 안 되는 재협상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한 관계자는 기술 129개 이전 요구는 우리나라 전체 개발 기술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들을 얻기 위해 한국은
그동안 연구하고 타국으로부터 가져오는 등 매우 어렵게 획득했는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이번 계약을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양국의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KFX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사천 공장에서 3월 첫째 주 C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일한 것으로 알 수 있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KFX 분담금 협상이 C19 여파로 중단돼 체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 사업에서 빠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빠지게 된다면 제일 손해를 보는 국가 또한 인도네시아일 것입니다. 이미 1조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스스로 요청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기술 이전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그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전투기의 도입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인도네시아와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 머리가 아픈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토국의 지위도 같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한국 말고는 다른 고급형 전투기를 수혈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으로 인도네시아가 2018년 2월 러시아에 1조 3천억 원을 주고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 35 11대를 들어오기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으나 미국이 제정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위반 논란 등으로 이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게 KFX는 절실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잇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현재 장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중부 자바 스마랑 인근 큰 달에서 육군 소속 Mi-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에도 인도네시아령 파푸아에서 Mi-17 헬기가 추락해 군인 12명이 사망했었는데도 말이죠. 또한 지난달 16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 섬 리아우주 캄파루군 주택가에 인도네시아 공군 소속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추락해 주택 3채가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영국이 1996년에서 1998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MK209 기종 11대 가운데 한 대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공군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 데는 믿을 만한 공군 전력이 없다는 한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KFX는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 자원인 것이죠. 2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21년 국방 예산 제출에서 127조 루피아, 하나로 약 10조 7천억 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더 늘린 상황이죠.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C19 감염증 사태로 내년에는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왜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리려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국방력 강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심각해지는 와중에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선에서의 무력 충돌은 중국의 이상 행동을 더욱 상기시키게 했으며 그것은 남쪽 바다로도 뻗어나온다는 것을 인도네시아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인도네시아 해당 바다 영역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외교 항의를 취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이 되지는 않고 있죠. 얼마 전에는 아예 중국 해양경비정 3척의 호의를 받으며 중국 어선이 나타나 나투나 제도에서 불법 어업을 했습니다. 나투나 제도는 인도네시아에서 남중국해의 북쪽과 북동쪽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합류점으로 중국이 자국 영역으로 지정한 남해 구단선 영역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해상 민병대로 결성된 리틀 블루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민병대라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휘호를 받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당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의 또 다른 리틀 블루맨을 결성하겠다고 말했죠. 이에는 이로써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중 대치 속에서 편향되지 않는 정치 성향으로 인도네시아의 버락 오바마로 불렸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 이후 반중 성향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전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타이만에서 열린 미국과 아세안의 첫 합동해전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Everything's OK,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는 계속되는 그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며 이 부분이 한국의 KFX 사업 진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기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몇 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이유는 판매를 해서 이윤을 남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번 사업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도 전투기를 개발하고 수출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목표는 한국 공군의 전력 공백을 막고 향후 한국 공군이 소유하게 될 300여 대가량의 미들급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여 외화 유출을 줄이고 기술 축적과 전투기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F-35A 같은 경우 내년까지 총 40대를 들어오기로 했고 도입에만 7조 4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현재 13대만 들어온 상태이며 C-19의 영향으로 나머지는 미국 텍사스주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이 현재 180대 보유한 KF-16 전투기 같은 경우는 미국 국무부의 승인이 있어야 관련 장비들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2,3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의 전투기를 개발한다면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유지비를 낮추고 가동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한국 공군의 자체 수요만으로도 2040년까지 최대 300대까지 생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 120대만 한국 공군이 구매하여도 산술상 8조의 구매 금액에 해당합니다. KFX 전체 사업비가 8조 8,304억 원 정도이니 이미 여기서 대부분 커버가 되는 것이죠. 현재 KFX-16의 퇴역 시기는 2040년으로 잡혀 있으며 또한 F-42는 2025년까지 전량 퇴역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적정 보유수는 임무와 순환 배치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420여 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 의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한국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대 수는 500에서 600대라고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FX 사업은 자국 필요량을 보충해주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더불어 돈으로도 사기 힘든 자체적인 전투기 제작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게 됨과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기체를 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가 밀린 분담금을 내든 안 내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지급하고 약속된 50대를 수령해 간다면 이 또한 매우 좋은 결과이기도 하죠. 또한 인도네시아가 구매해 간다면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점점 비대해지며 남중국해로 그 앞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해상 전력과 더불어 항공 전력에도 힘을 쏟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서도 쉽게 전투기를 공수하기 힘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는 엄청난 메리트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개발은 4.5세대이지만 5세대로 업그레이드까지 가능하도록 제작 중이기에 그들에게는 5세대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동은 사실 국가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자국의 상황이 어렵고 자금이 부족하다면 상대 국가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본인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은 국가 대 국가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129개의 전투기 관련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돈을 분담하는 만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며
IFX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한국에게 강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한국을 존중하기는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의 KFX 사업의 제1목표는 우리의 전투기를 갖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옆에서 계약대로 한국이 주는 것을 받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을 넘으려 한다면 아마도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은 그들이 없어도 프로젝트를 멋지게 완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